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당잠사의 오닌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큰 움직임 없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정리해 보시죠. 3대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보합권 내에서 강보합권 내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튀어오르던 때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모든 시선은 FOMC 그중에서도 점도표에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연준 위원들이 추가적으로 금리 상단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 주 내내 특히 FOMC 전까지는 이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100를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채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10년물은 조금 조정이 나왔다고는 하나 여전히 4.3%에 머물러 있고요. 2년물은 소폭 상승해서 5.06%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0.23%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05.09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공매도세가 가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 나타내게 될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번 주는 금리 슈퍼위크입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까지 기준금리 결정에 나서게 될 텐데 미국 사실 이번 9월 FOMC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동결이 우세한 상황인 가운데 일본의 금리 결정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YCC 수익률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차례 미증시도 흔들었던 일본의 기준금리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연착륙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로 세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 현재 미국 정부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내달, 다음 달부터 잠시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던 학자금 상환도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애플은 정말 실제로 이전에 아이폰 공개를 했던 흐름대로 이번에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공개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주가가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전 판매가 양호하다는 소식에 1% 넘는 상승폭 보여줬고요. ARM은 3%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번스타인에서 새로운 의견이 나왔는데 적정 주가를 $46 선으로 제시를 하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테슬라는 골드만삭스에서 EPS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 넘는 낙폭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미 증시 상황은 혼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애플이 좀 크게 튀어오르긴 했습니다만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도 혼조세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볼까요? 5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던 공포 탐욕 지수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48포인트 선으로 내려앉은 건데 지금 그만큼 시장이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간밤 미증시는 유가 그리고 파업 이슈가 역시 도드라졌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캐나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수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우리가 어떤 특정 가격대를 향해서 유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듯이 에너지 가격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결정도 앞두고 있고 중국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우리도 유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거죠. 거기다가 시티그룹 쉐브론 CEO는 유가가 $100까지 돌파를 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놨습니다. 자, 9월 둘째 주 정제 마진을 살펴보게 되면 16.8달러입니다. 배럴당 16.8달러는 2022년 6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국내 오늘 정유주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WTI 원유 선물은 91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94달러 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을 뒤덮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는 바로 파업입니다.
미국의 작가 길드를 포함해서 배우 길드도 파업에 나섰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가장 큰 파업 화두는 UAW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죠. 크게 간밤에도 진전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드와 GM, 스텔란티스 주가 모두 일제히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파업이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미국 GDP의 1.7%가량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장기화가 되게 되면 현재 노조의 10분의 1가량이 파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10만 명 넘는 인력이 멈춰서게 되고요. 지금 GDP의 2.9%가량을 자동차 산업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솔솔 풍겨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연착륙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금리가 화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프리마켓에서는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저희 9월 14일 당잠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PI 발표 이후에 근원 CPI가 약간 상승했는데 중기적 관점으로는 인플레는 감소 트렌드상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닉 티밀하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에 약간의 스탠스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모든 경착륙은 처음에는 연착륙처럼 보이는데 지금 연착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연준이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는 과열돼 있고 원유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금융시장은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는 겁니다. 비행기는 착륙을 하는데 경제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마지막 이 한 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21일 오전 3시에 FOMC가 있고요. 그 30분 뒤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패드워치에서는 여전히 9월은 동결 확률 상당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점도표에서 올해 2회 정도가량의 금리 인상을 언급하는 연준 인사들이 많다면 어떻게 시장이 흔들리게 될지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데 사우디가 지금 테슬라 공장 유치를 설득하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에 즉각적으로 X를 통해서 반박을 내놨는데 지금 사우디가 전기차에 상당히 진심입니다. 30년까지 사우디의 수도죠. 리야드 내 자동차 30%는 전기차로 전환을 할 것이고 지금 굉장한 빅 프로젝트 네옴시티 내에는 전기차 100% 전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에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는 한마디로 일축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테슬라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사우디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와 튀르키예도 손을 내밀고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도 가세해 있습니다. 현대차는 다음 달에 사우디를 방문할 예정인데 현지 공장을 이미 부품 관련해서 설립을 해놓은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설립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루시드의 최대 주주가 사우디 국부펀드죠. 이 루시드 사우디 공장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납품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상황 점검을 해봤는데 확실히 이번 주는 기준금리 결정이 주요 화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거 빼고 큰 건 없는데 시장이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늘 이맘때면 우리 시장도 웅크린 장세가 연출됐는데요. 그 실체가 있는지 먼저 수치부터 확인해 보시죠. 보통 이제 연휴 징크스라고 하죠. 연휴 전에는 긴 연휴를 앞두고 그 사이에 미국이나 유럽 증시 오픈을 하기 때문에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회피 매물이 출회된다고 해서 연휴 징크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쉬는 동안 정말 중요한 지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29일에 미국의 PCE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보는 물가지수는 CPI가 아니라 PC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심리도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최근 20년간의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2010년 이후에 추석 연휴 전후 5거래일간의 지수의 등락률 보겠습니다. 확실히
코스피도 코스닥 지수도 연휴 전 5거래일간 통계적으로 빠졌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조금 더 컸죠. 평균적으로 0.68%의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휴 지나고 별로 볼 게 없네 라는 심리로 저가 매수에 동참하는 매수세가 그 이후에 나타났는데요. 연휴 후에 5거래일 동안은 코스피도 코스닥 지수도 통계적으로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상승폭이 컸던 건 코스피 0.75% 평균적으로 올랐습니다. 확실히 이 9월은 우리 정말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을 앞두고 있다 보니 그 영향이 컸던 탓인지 월별 데이터로 보셔도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9월에 가장 컸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지금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공교롭게도 가뜩이나 연휴 징크스도 있는데 반도체까지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TSMC의 영향으로 반도체 전체 하락을 했고요. 그 영향으로 코스피가 1%의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그나마 코스닥 지수는 지수 방어에 조금은 성공한 모습이었는데요. 사실은 반도체 빼고 나머지 대체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중국 소비 괜찮았고요. 올리브영 매출 기대감, 즉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고가 라인이 아니라 인디 브랜드 중저가의 색조 화장품이죠. 그들 종목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아이패밀리 SC와 VT는 무려 역사적인 신고가를 어제 단숨에 경신했고요. 클리오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밖에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텔 면세점도 급반등세 눈에 띄었습니다. 바이오는 정말 남모르게 강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무려 8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랐고요. 어제 52주 신고가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도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이번 달에 임상 데이터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진단 쪽에서는 무려 노을이 역사적인 신고가. 이쪽은 계속 수급이 돌아가면서 상승 모아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어제 눈에 띄었던 건 우주항공 테마의 약진이었습니다. 좀 작은 기업이긴 한데 SK 연계기업인 엔텔스와 KT 연계기업인 KTS 두 종목이 모두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슈 좀 체크해 보셔야겠죠. 어제 사실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 이슈인데 1위 위성통신 머스크의 스타링크라고 알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 진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손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상 단독 계약 체결이라기보다는 통신 3사를 계속 이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 통신 3사와는 계속 협업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업계 보도고요. 와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일단 어제 주가 반응이 있었던 건 SK와 KT 연계 기업들이었습니다. 다만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에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우리나라 진출을 한다라는 보도 내용 전달을 해드렸고요. 특히 기사화가 많이 됐던 건 올해 3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큰 시세를 지속적으로 내진 못했습니다. 강도와 연속성 측면에서 늘 아쉬웠던 우주항공 통신 장비 저궤도 위성 쪽이었습니다. 분류를 해보자면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인텔리안 테크가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세적인 측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늘 먼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하면 AP 위성이 있습니다. 이슈들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관련주들 대응을 하시면 좋겠지만 물론 저궤도 위성 앞으로의 미래 산업입니다. 자율주행이라거나 아니면 스마트시티를 위해서는 모든 위성들이 저궤도로 쫙 깔려 있어서 통신을 주고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도가 아니라 해외, 영국과 미국 중심의 주도 산업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은 SMR 중심의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어제 있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슈는 현대건설이 동유럽 SMR 진출을 추진한다는 것이 재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추가된 소식인데요. 이거는 원전 전반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법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소송 권한 없다, 각하를 하면서 우리나라 한수원에 손을 들어줬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자격 문제에 대한 각하이지 지금 가장 큰 쟁점이 그거죠.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냐, 우리나라 독자적인 개발이냐 여부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루진 않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흐름들, 이 내용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동안 유가에 대해서 자세히 브리핑을 해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간밤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유가 관련 테마주들 단기 시세가 오늘 나오는지 여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과 정유화학, 철강, 중동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기계건설 등이 된다는 점 체크해드렸었고요. 간밤 시세에 추가되진 않았고 주간 제품 가격 변화만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가격 변동률인데 보통 국제 유가하면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품목들은 정유와 화학 그리고 대표적으로 태양광입니다. 보시면 주간 단위로 태양광 쪽은 별로 재미없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와 화학 쪽의 상승폭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고요. 폭으로 봤을 때는 합성고무 원료 쪽이 좋습니다. 이 화학 쪽이 눈에 띄어서 태양광에 관련된 분석 리포트를 제외하고 화학, 정유 쪽의 분석 리포트를 쭉 한번 봤습니다. 공통점이 한 가지가 포착되는데요. KCC를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꼽고 있다는 겁니다. 코팅 쪽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인데 키움 쪽에서는 타픽 KCC 그리고 페인트 쪽 노르홀딩스 꼽고 있고요. 하나 쪽에서는 KCC와 NCC보단 다운스트림에 유리해서 국도화학이나 금호석유, DL, S오일 정도 꼽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 이제 합성 고무 원료 쪽 여기 나오진 않았는데 몇 가지 품목들이 다 요즘 흐름이 좋은데 관련해서 볼만한 기업이라고 하면 금호석유가 해당된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 반도체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TSMC 반도체 장비 납품 연기 요청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떡볶이를 좋아해서 떡볶이로 비유를 해보자면 분식집에서 매일 떡볶이에 들어가는 떡 업체에 주문을 하죠. 그런데 조금 천천히 조금만 줘라고 하면 떡볶이 잘 판매가 안 되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장비 납품 천천히 해달라라고 요청한 건 생각보다 반도체가 잘 안 팔리나? 업황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요. 특히 AI 쪽은 여전히 좋다고 하는데 TSMC가 범용도 같이 합니다. 범용 쪽.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노트북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이 아직 회복이 안 되는가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대만의 각권 찌아추엔 지수가 1.3% 밀렸습니다. 대만 안에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은 배, 3배 이렇게 더 밀렸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낙폭 큰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장비가 가장 많이 밀렸고 시스템 반도체도 사실 이거랑 연관이 크게 없었는데 밀렸습니다. 낸드, 전공정, 후공정, DDR5, D램 순서로 밀렸는데 사실 이 순서 배열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낙폭이 다 비슷하게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반도체 여전히 괜찮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쪽이 있습니다. 월가의 목소리도 추가되고 있고요. 간밤 도이체방크에서는 마이크론에 대해서 목표가와 투자 의견 모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보유해서 매수로 목표 주가는 $65에서 $85로 쑥 올렸는데요. 반도체 램 가격 결정력이 변곡점에 도달하고 있다. 지금 최악을 지나서 반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1분기에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낼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같이 내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거래일 15일에 3% 급락하고 간밤 반등했습니다. 물론 간밤 반등 폭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급락을 어느 정도 끊어낸다는 데 시장은 조금 더 주목하는 분위기고요. 어제 이 15일 낙폭의 분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우리나라 KRX 반도체 지수도 거의 비슷하게 밀렸고 대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오늘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이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서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은 개장 중계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현지 시간 15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트리플 위칭데이였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그 영향권에 IT가 조금 더 밀린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간밤 추가 하락을 보였지만
디램의 대명사 미국은 마이크론 0.9% 상승했고 장비단, 램리서치는 2%가량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간반 미증시에서는 범용 쪽이 조금 더 장비 위주로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회복력이 관건인데 스팟 가격의 반등은 그동안 계속해서 수치 업데이트 해드렸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이렇게 해서 요즘 가격 반등 시도하고 있다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범용 제품에 들어간 반도체 쪽입니다. 스팟 가격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가격인데 기업들이 계약을 맺을 때는 스팟 가격으로 맺는 건 아니고 고정거래가로 맺습니다.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움직이는 그 가격을 참고해서 매기게 되는데요. 스팟 가격 매일매일 움직이는 이 가격이 추세적으로 반등을 한다면 다음 계약 체결 때 고정거래가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익 전망치를 계속 높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의 바닥을 확인하고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닥 잡고 내년에 굉장히 강력하게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눈높이의 증가 추세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간 캘린더입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 있는데 AI 쪽의 일정도 꽤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시간 19일 인텔 이노베이션 2023 있고요. 보안 관련 이슈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이슈도 오늘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재건 이슈들 사실 어제 이제 중동 재건 쪽 중점적으로 다뤄드렸는데 그 전에 미증시에서 반도체가 좋지 않아서 이제 소테마 움직임에 주목을 하시라고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반도체 반등이 나오면 재건 테마 어떻게 움직일지는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FOMC죠. 369 12월에는 점도표 공개가 됩니다. 이번에 컨센서스는 금리 동결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도표가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컨텐츠, 게임, 미디어 쪽 이번 주 일정 많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FOMC 외에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하기 때문에 삼성증권에서는 주간 관련주, 배당과 산업재에 주목했습니다. 관련 기업들 기입이 돼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